자,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다른 데이텀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평면도, 다른 거로부터라는 것은 어떤 자세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평면도는 형상 편차예요. 자기 자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형체 계산 종류에서 원형 형체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었죠. 최소 영역, 최소 제곱, 최대 내접, 최소 외접,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최소 영역, 이걸 기호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미니멈 존, 그죠? 리스트 스퀘어, 맥시멈 인스크라이브드, 미니멈 서컴스크라이브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원인 경우에는 MZCI, LSCI, MICI, MZCI, MCCI 이렇게 했던 기억나나요? 그리고 그 우리가 위치도 예를 들었을 때 최대 내접 요거를 X 이렇게 동그라미 했던 기호 기억나나요?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MCCI N 요런 기호 기억해요? 요런 거예요. 최소 영역은 C 체비쇼프, 최소 제곱 요거는 가우시안, 요런 기호를 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평면을 계산할 때는 어떤 게 있었어요? 평면도 요런 C, G 요게 있는데 추가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T라는 기호가 있었죠. T라는 기호는 무슨 뜻이었어요? 접면, 그죠? 접촉된 평면. 이거는 접면이라는 뜻이었어요. 탄젠트. 그죠? 그러면은 얘가 보세요. 지금 평면을 이렇게 계산했어. 요거처럼 계산했어요. 요 평면에 요게 수직인 축이야. 그럼 요 축을 가지고 공간 정리를 하겠죠. 이것은 최소 제곱원으로 계산한 평면이에요. 요거 최소 제곱.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면으로 이 평면을 계산한다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요거는 접면, 탄젠트. 그러면은 최소 제곱하고 탄젠트 평면 사이에는 요 세타만큼 축각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그 이후에 데이터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측정을 할 때, 자, 이 공간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를 공간 정리를 할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평면도에 영향을 받는다. 1차 데이텀이라도 다른 데이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평면도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2데이텀이에요. 자, 평면회전. 얘는 뭐냐 하면, 자, 여기가 아까 우리가 직선으로 측정했어요. 이 직선을 측정을 하는 경우는 이게 이상적인 직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요 y, 요 위치가 평면 회전했을 때의 선형운동 구속 위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직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직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단면으로 보면 면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선을 이 위쪽에서 이 위쪽, 맨 위쪽, 이 위쪽에서 직선을 측정했다. 그러면은 요 y가 되겠지만, 만약에 맨 아래쪽 여기서 직선을 측정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y가 되겠죠. 원점 y 선형 구속하는 위치가 여기. 여러분들이 평면회전을 할 때, 평면회전을 하면은 회전운동과 선형운동을 동시에 구속을 해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선형운동 구속하는 거하고 회전 구속은 별개예요. 별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뉴런회전 메뉴에 평면회전 옵션이라는 거 써봤나요? 평면회전 옵션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회전운동만, 직선 측정했을 때 회전운동만 구속을 할래? 선형운동도 같이 구속을 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회전운동만 구속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호를 어떻게 썼어요? 이런 기호 썼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는 선형운동 구속하지 말고 회전운동만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직각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직각도를 가질 수 있지만 안쪽으로도 직각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각도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 직각도 값만큼, 이만큼 또는 이만큼 선형 구속 위치가 변경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면으로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 오차가 있는 것을 줄여서 이 y1에 2분의 1만큼 그 사이에다가 선형운동 구속을 하면 직각도의 반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3차 데이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x0가 돼야 되는데 직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x1이 제로가 될 수 있어. 반대로 직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이너스 x1, 여기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 직각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3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하고만 직각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평면 직선 점으로 한 것은 2차 데이텀하고도 직각이라는 가정 하에 측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다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2차 데이텀이 1차 데이텀하고 직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또 2차 데이텀하고 3차 데이텀하고 또 직각을 유지하지 못해. 그럼 이 빨간 것처럼 이런 3차 데이텀의 평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 어때요? 아까 1차 데이텀만 고려했을 때는 요만큼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만약에 2차 데이텀을 기준으로 또 직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이만큼 또는 이만큼 1, 2차 데이텀이 다 영향을 준다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직각도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각도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 직각도로 인해서 선형운동을 구속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에 중간 정도로 데이텀을 잡아주려면 평면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이런 개념으로 보면 맞다. 왜냐? 직각도에 의한 오차를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직각도에 의해서 원점 지점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평면 직선 점으로 해야 되냐? 이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평면으로 해야 되냐?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어떤 제품을 가공하는데 이 제품은 가공이 잘 돼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 직각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나. 평면으로 측정하는 거나 점으로 측정하는 거나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러면 측정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면 직선 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품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 평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죠. 그죠? 데이텀 설정 시 발생하는 오차,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기압 편차, 뭐예요? 평면도, 직각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측정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평면으로 해야 되는데 데이터 우선순위의 영향 때문에 평면 직선 점으로 했다. 그런데 그것은 평면도 직각도가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한 거고, 데이텀 각 면이 평면도와 직각도를 다 가지고 있다면 원점 지정에, 즉 평면 회전이 됐든 원점 지정이 됐든 그걸로 인해서 선형 위치를 구속하는 그 위치,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평면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따져서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체.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가공 형체는 얘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공 형체는 가공된 면이다. 측정 형체는 계산된 원통이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추는 방법으로, 즉 조립성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형체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 내접, 최소 외접, 그 다음에 전면, 요거는 주로 이제 원통 제품에 적용을 하고, 요거는 주로 이제 평면 제품에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원에 적용을 했을 때, 원에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원이라서 이제 적용했을 때 이런 설계 형체, 이것이 가공 형체가 되고, 가공하면 이것이 측정 결과가 측정 형체라는 거 나타난다. 이것들은 지름 편차, 중심 좌표, 진원도, 이런 것들이 다 이 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가공 형체예요.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측정할 때 데이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는 거죠. 자, 이게 금방 그 블록에 XY 축을 측정 좌표를 잡으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이렇게 측정하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평면회전을 한 거예요. 이 평면을 하면은 그 순간에 이 평면회전한 축의 수직인 이런 많은 무수히 많은 좌표계가 수학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원점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점을 딱 측정을 해주면 이 수직으로 무수히 많이 생겼던 축이 요 원점 지정하기 위해서 측정한 요 점을 지나는 요 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게 측정 좌표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건 XY 평면으로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점 지정을 여기다가 했다 보자, 그죠? 여기다 원점을 했어. 그러면은 축이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요만큼이 직각도에 의해서 차이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원점 지정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원점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만큼 벌써 데이터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로 점으로 측정하지 말고 여기 자체를 평면으로 측정을 했다면 이 평면의 중심인 요 위치에서 원점 지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각도의 2분의 1만큼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반드시 좋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을 평면회전을 했다 그러면 이런 또 무수히 많은 수학적인 좌표축이 형성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다가 원점 지정했다 그럼 이런 축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원점 지정을 했다 이런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도에서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면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회사마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쓰면 이 직각도에 의해서 원점 지정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반만큼 줄일 수 있다. 그런 걸 지금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위치도가 A, B, C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B를 기준으로 평면회전하고 C를 원점 지정했죠. 그러면 X1, Y1이 이렇게 측정이 돼요. 만약에 데이터 우선순위가 C-B로 바뀌었다. 그러면 C를 먼저 여기를 먼저 평면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B를 원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도만큼 이쪽으로 기울어졌겠죠. 아까는 B가 기준이니까 여기를 평면회전하고 여기를 원점 지정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쪽을 평면회전하고 여기를 원점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측정값이 요게 X가 되고 요게 Y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되겠죠. C-B냐 B-C냐에 따라서 XY가 바뀌는데 B-C, C-B에 따라서 X1, X2, Y1, Y2 이 값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데이터 우선순위가 실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지금 과장을 했기 때문에 직각이 아닌 게 눈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공된 제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BC나 CB나 그냥 그게 그거 같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라는 거고
또 데이텀 얘기할 때 우리가 데이텀 표정 얘기했죠. 데이텀을 설정하는 그 면은 가공 형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형체는 오차가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데이텀으로 하느냐에, 어느 점을 프로빙을 해서 데이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를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이런 축이 형성돼요. 또 만약에 이렇게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이런 축이 형성돼요. 즉 어디를 프로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계가 요게 뭐 1, 요게 2, 요게 3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측정 결과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데이텀 표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 정리를 하겠다. 평면이다. 그럼 이 평면을 형성하기 위한 이 프로빙 포인트를 어느 위치에서 프로빙을 해라. 그 다음에 직선도 마찬가지로,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텀 표적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가공 형체는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때 전체면에 골고루 측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가공 형체의 형상 편차 때문에 프로빙하는 위치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에 골고루 프로빙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점을 측정할 거냐도 가공 형체의 오차 때문에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값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평균 원이라 그러면 여기 3점을 측정했어. 그러면 지름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3차원 측정기 또는 모든 좌표 측정기는 내가 프로빙한 그 점을 가지고 계산하지 그 프로빙하지 않은 위치는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체면에 골고루 프로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최소한 몇 점을 측정해라. 이런 것도 추천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스캐닝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점, 2점, 3점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 가공 형체 전체를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더 정확하게 측정 형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수학적으로는 요만큼만 측정을 하면 계산이 되지만 가공 형체의 오차 때문에 이만큼은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 시간에 그래서 배운 거예요. 단 이거는 트리거 프로빙, 트리거 프로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점 한 점 측정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체 면을 여러 점을 동시에 다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스캐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상이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스캐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형상 편차가 클수록 이 스캐닝이 유용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형체의 자유도구 속에 사용되는 항목
지금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좌표. 요거는 선형구속. 요 축각은 회전구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 실습할 때 점을 측정하면 좌표가 나오고, 직선을 측정하면 좌표하고 축각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평면을 측정하면 축각이 나오고 좌표가 나오고 축각이 두 개 나오는 거죠. 축각을 어떻게 표현한다? 원을 측정하면, 프로빙해서 원을 측정하면 이런 식으로 좌표만 나오지만, 관계평면을 지정해서 측정을 하면 원 2처럼 요거는 3차원 원, 공간원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평면의 축각, 이것이 같이 출력이 된다라는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9는 축각이 없이 좌표만 3개가 있죠. 원통, 좌표 2개, 축각 2개. 축각 표현 방식, 원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는 프로빙을 해서 계산한 건데, 또 관계를 맺어서 평면이라든지 점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원, 슬롯, 원환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측정하고 출력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자유도 구속, 측정 좌표의 설정, 구속하는 것은 X, Y, Z, U, V, W.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면 뭐 지름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자유도 구속에 관련된 항목, 요걸 가지고 PC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즉 X, Y, Z, A1, A2. X, Y, Z는 선형, A1, A2는 회전. 요 구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하는데, 공간 정렬도 회전 운동 구속 플러스 요 원점 지정이라는 것은 선형 운동 구속이다. 평면 회전도 마찬가지로 회전이죠. 이게 원래는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편의상 합쳐놨다. 그래서 옵션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 항목, 형체. 공간 정렬에는 축 2개 좌표, 평면 회전은 축 하나 좌표, 원점 지정은 좌표. 그래서 PCS 자유도 구속, 여기는 좌표, 축, 요걸 가지고 적용을 한다 라는 거고요. 이제 투영각을 회전 운동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거는 작업 평면과 주축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한다. 투영각의 개념. 그 다음에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ASME Y14.5, 이거는 여러분 기아공차 미국 규격이죠. 여기에 보면 그 1차 데이텀에서 자유도를 구속할 때 어떤 항목이 구속될 수 있는지 요거를 표시한 거예요. 요거는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형체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항목, 이렇게 표시가, 여기 보면은 요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렇게 표시된 거는 회전운동 구속, 요렇게 화살표로 직선으로 표시된 거는 선형운동 구속, 요렇게 그 기호를 표시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시도록.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3차원 측정 시간에 아니면 공차 해석 시간에 데이터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이 도면대로 구속을 하면 어떤 회전운동이 구속이 되고 어떤 선형운동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좌표계는 어디에 지정이 될까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요 답 보지 말고 자기가 미리 연습을 해보고 답하고 한번 맞춰보면 자기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 자, 여기 보면 좌표, 그 다음에 축각. 이 중에서 이 축각이 두 개 있는 것은 공간정렬에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면 두 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거는 평면회전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점 지정은 좌표를 가지고 있는 형체면은 전부 원점 지정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축각이 두 개 있는 거 뭐예요? 평면, 그 다음에 원통, 원뿔, 원완체. 이런 것들은 전부 공간정렬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축이 하나 이상 있는 거, 직선, 타원, 슬롯, 이런 건 평면회전에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축각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평면, 원통, 원뿔, 원완체. 이것도 전부 평면회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1차 데이터 공간정렬,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거 평면회전. 그죠? 그래서 1번은 공간정렬, 1번하고 2번 요거는 평면회전. 그 다음에 원점 지정은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형체, 요거는 원점 지정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서 1번 이거는 이제 프로빙을 우리가 그 측정을 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프로빙, 두 번째가 조합 계산, 세 번째가 되부름. 되부름이라는 것은 좌표계만 바꿔가지고 좌표를 다시 계산하는 게 이제
되부름이고 뭐 축각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것은 점을 여러 개 이용해서 원을 만든다든지, 점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새로운 평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이제 조합 계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건 프로빙에 의한 거고, 이거는 그 특성에 따라서 1차원, 2차원, 3차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조합 계산, 이미 측정한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이건 대부분 3D 형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점이에요. 점. 요 점인데, 점은 좌표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건 프로빙 했을 때 얘기고, 얘는 원통과 평면이 만나는 그 점을 계산한 거잖아요. 조합을 해서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얘가 3차원이 돼요. 그래서 이 좌표가 이 세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빙을 했을 때 이 직선은 2차원이라서 축각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평면과 또 다른 평면이 교차해서 만나는 이 교차 지점에서의 직선, 이거는 또 3차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축각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형체를 볼 때 이걸 직접 프로빙한 거냐, 그 다음에 조합해서 계산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이거는 각 회사에서 측정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뉴로메저에서 단차 원통이죠. 그 원통이 여기는 좌표계 두 개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좌표가 세 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프로빙한 경우는 이쪽 방향의 좌표는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요 원통과 요 원통이 만나는 요 좌표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세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형체, 그 형체의 항목이 자유도 구속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회전운동 구속에는 축각, 선형운동 구속에는 좌표가 사용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 기호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자유도 잠금이라는 건데, 요거는 회전운동만 구속하고 선형운동 구속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뉴로메저 평면회전 옵션에 보면 원점 지정을 하시겠습니까? 나와요.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평면을 평면 직선 점으로 했던 이유,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거죠. 평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얘는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평면회전 원점 지정에서 구속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앞에서 이미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구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구속할 수 있는 성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평면 직선 점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평면도의 영향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압 편차,
직각도에 의해서 그런 오차를 가질 수가 있다. 직각도에 의해서 선형구속 위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데이텀 발생 시 데이텀 설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하 편차를 고려해서 측정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는 거. 어느 것이 좋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오차와 또는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실험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데이텀 우선순위의 영향, 데이텀 우선순위,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의 설정, 자유도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